자,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미션을 진행을 해보고 어떻게 미션을 진행을 하고 포인트를 버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실 겁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튜토리얼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화면은 튜토리얼이고요.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튜토리얼을 전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튜토리얼 진행을 하다가 막혀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튜토리얼은 중간에 취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딪혀도 좋으니까 함선 조작에도 익숙해질 겸 튜토리얼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행하다가 자동으로 이륙하죠? 진행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옵션 컨트롤에서 말씀드린 키들을 전부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세부적인 거 빠진 키들을 조작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 키도 조작하지 않는데 지금 얘가 혼자서 이제 위치상으로 올라왔죠. Select Launch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을 합니다. 위에 설명이 나오고 여기에 설명이 나오고 이쪽으로 미션 오브젝티브라는 것이다. 여기 두 군데를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렇게 진행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키가 바뀐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꽤 편리하다,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튜토리얼은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튜토리얼을 꼭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스킵을 합니다. 이름 정하는 것이 나오고요. 여기 이름은 바꾸실 수 있었나 기억이 아마 못 바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이름이 다 있다고 하네요. 네. 메일, 피메일 성별 정하고 컨티뉴 하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보시면 여기에 플래네터리라는 배하고 올라운더라는 배가 있는데 두 배의 차이는 플래네터리 카고가 2톤입니다. 여기는 모든 화물을 톤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 실을 수 있어요. 올라운더의 경우에는 4톤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카고를 4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트 덴저러스는 트러킹 게임의 성향을 매우 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카고가 많을수록 돈 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고 4톤짜리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 이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배를 고를 때 매우 애착이 가서 멋진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중에 쓸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첫 번째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헬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곳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몇 개 설명드리고 레거시입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호라이즌이나 오디세이하고 내용이 틀려요. 레거시이지만 기본 컨셉은 비슷하기 때문에 몇 개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미션은 오디세이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게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패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숫자 키입니다. 1번 키, 2번 키, 3번 키, 4번 키 총 4개의 키를 사용해서 4가지 패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패널, 인포 패널은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번 키를 누르면 1번 키는 지도입니다. 지도. 항성계 혹은 행성계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곳, 위치해 있는 스테이션, 그리고 다른 목표 지점과의 거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갤럭시 맵을 들어가게 되면 갤럭시 맵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이것은 레거시 모드입니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호라이즌하고 오디세이는 이거하고 달라요. 제가 위치해 있는 곳 주변의 다른 행성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희한한 표시가 돼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초보존이에요. 초보존. 맨 처음 시작하면 요 항성계들을 이동할 수 있는데 초보존의 장점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해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점은 뭐 미션의 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정도. 자, 초보전의 단점은 초보전에서 한번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탈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곳으로 이탈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초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해서 여기 두 번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전에 있을 때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초보존이고, 초보존 안에 미션은 제 기억에 초보존 안에서만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션을 받는 것이 여기는 이런 부분이나 여기에 떨어진 이런 동떨어진 이런 데 미션을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 미션은 자유롭게 수락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1번 키는 그래서 갤럭시 맵과 지금 있는 행성계 항성계, 자, 여기 시스템 맵을 보면 내가 있는 항성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게 우주기지 모습이고 여기에 다른 행성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엘리텐줄스는 지금처럼 1, 2, 3, 4번의 패널뿐만 아니라 각 패널 안에 탭이 있습니다. 탭 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탭 이동은 아마 키 설정을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면 Q키와 E키가 기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비게이션 탭이 있고요. 트랜잭션 탭이 있고 컨택트 탭이 있죠. 내비게이션을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트랜잭션보다도 컨택트를 훨씬 많이 쓰게 돼요. 컨택트는 나중에 이착륙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탭 나와서 2번 탭. 2번 탭은 메시지, 모든 메시지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는 그 중요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들이 뜨고 두 번째 탭 넘어가면 두 번째 탭에는 이게 이제 우편으로 날아오는 메시지들이에요. 우편으로 날아오는 메시지들이라서 읽어보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쭉 탭이 넘어갈 수 있어요. 3번 탭은 그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탭인데 여기하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습이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오디세이 접속하면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모양이 달라요. 4번 탭에는 이제 지금 있는 함선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나의 상태, 함선의 모듈, 파이어가 얘기했던 파이어 그룹, 그리고 배의 상태, 인벤토리 이런 식의 것들이 있어요. 가운데 여기 있는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지상전에서만 사용을 해요. 지상 미션에서만. 그러므로 이 구형인 레거시에는 이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탭,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 이 정도로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자, 파이어 그룹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파이어 그룹은 지금처럼 1번과 2번 동시에 두 개밖에는 활성화할 수가 없어요. 3번이 없죠? 1번, 2번 블랭크입니다. 비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내가 무기를 꺼내면 이쪽에 1번 탭이 보이고 이쪽에 2번 탭, 즉 한 번의 무기를 두 세트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거 밑에 거는 유틸리티 요거는 이제 탐사 모드에 사용하는 거고 전투 모드에 사용하는 건데 탐사 모드에서는 무장이 꺼내져 있어도 발사가 안 됩니다. 배틀 모드로 바꿔야지 돼요. 배틀 모드에서는 탐사 모드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꽤 어떻게 생각하면 복잡하기도 한데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하단에 보이는 요게 연료통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요 섹션 요거를 핍이라고 불러요. 핍. 어디에서는 포인트 인 프로그레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파워 인 파이프의 약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 관리를 합니다. 모든 우주선 함선은 100이라는 추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0을 얼마나 각각에게 나눠주는가를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다가 엔진에다가 웨폰에다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몰아서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스페이스 시뮬레이션도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엑스윙인가 하는 게임에서는 똑같은 구성으로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시스템에다가 핍을 많이 놓게 되면 쉴드의 회복이 빨라지고요. 엔진에다가 핍을 빨리 놓게 되면 출력이 약간 늘어나고 또 부스터를 자주 쓸 수 있게 됩니다.
폰에다가 핍을 많이 두게 되면 빔을 쓸 때 핍이 깎여요. 짱짱짱짱 깎이는데 그 핍이 빨리 차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경우에 따라서 현명하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3, 여기에 3, 여기에 1 이런 식으로 놓는 것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전투 때는 시스템하고 핍, 시스템하고 웨폰 쪽에다가 좀 많이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미션을 하려면 여기에서 첫 번째 미션을 보여드리면 오디세이하고 너무 화면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시 후에 오디세이로 로그인을 해서 오디세이 똑같은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디세이로 로그인을 해서 미션 진행하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잠시 후에 영상 갈고 있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오디세이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화면은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이 보시는 화면과 똑같게 될 거예요. 자, 아까 레거시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양도 똑같고 안에 구성도 똑같아요. 시작은 솔로 플레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솔로 플레이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영상은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 초보자 안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고요. 제가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을 자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옵션은 첫 번째 영상에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옵션을 놓친 분이 계시다면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Don't forget your limpets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딩이 길죠? 자, 엘리트 덴저러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아까 간단하게 1번, 2번, 3번, 4번 패널은 설명을 드렸고 3번 패널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식으로 달라요. 사람, 베슬이라고 해서 탈 것을 지정을 할 수 있고 SRV라는 자동차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가시면 아까 봤던 것 중에 스토리지가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미션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스타포드 서비스를 들어갑니다. 목적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초보존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그런 상태의 캐릭터를 오디세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인을 한 거라서 위치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겁니다. 자,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여러 개의 어지러운 탭을 볼 수 있는 메시지 보드를 볼 수 있는데 여기가 미션을 수락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상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선소죠. 배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컨택트는 이 기지에 상주하는 인원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나름 중요한데 처음에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탐색에 관한 거고 여기는 승무원을 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승무원은 지금 현재 필요 없고 중반 정도 진행하면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승무원은 한 명쯤은 꼭 고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영상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승무원을 활용해서 해적과 조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선 밑에 있는 요것들은 이제 함선 관리 메뉴입니다. 요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캐시 메뉴고요. 자, 아웃핏 함선을 꾸미는 곳이고, 라이브러리 여기는 이제 외장, 코스튬 같은 거에 외형을 꾸미는 곳입니다. Advanced Maintenance 요거는 함선을 관리하는 곳인데 수리와 보급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 3개 탭이 수리고요. 여기는 탄약 같은 것들 보급을 하는 곳이고요. 이 탭은 연료를 보급을 하는 공간입니다. 네, 현재 점프 가능한 광년이 보이죠? 요거는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인데, 엔지니어링은 사실 중반 이후 컨텐츠라서 처음에는 신경 쓰실 일이 없으세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미션 보드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미션 보드 패신저 라운지가 있는데 요거는 승객 운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미션 보드로 게임은 할 게 정말 많아요. 승객도 운송할 수 있거든요. 자, Elite Dangerous라는 게임은 애초에 그 스페이스 트러킹의 개념이 무척 강합니다. 스페이스 트러킹을 할 수 있고요. 트랜스포테이션, 아까 봤었던 승객 운송도 할 수 있어요. 컴뱃 전투 미션 있고요. 인필트레이션 요거는 이제 지상전 미션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랜스 같은 경우에는 잠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미션들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요거의 광패는 아니라서 이쪽은 많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트랜스포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컴뱃 나가면 버틸 수가 없어요. 자, 트랜스포테이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운송 미션들이 뜨는데, 블랙박스를 가지고 와라던가, 다른 곳에서 그 제품 같은 거, 상품을 상품을 이쪽으로 운반을 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운반해서 갖다 달라던가, 광산 미션도 있어요. 채굴을 하라던가, 그런 미션이 지금 여긴 채굴 미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채굴을 하라던가 그런 식의 임무들이 주어지거든요. 자, 맨 처음 하실 때는 무엇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Career Job입니다. Career Job. 자, 메시지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요거 중에서 보상이 제일 높은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배는 18관련 그냥 뛸 수는 있는데 점프를 2번 해야 돼서, 자,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점프하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6.63 광년 정도면 한 번 점프 거리라서 요거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싸죠? 자, 6.63을 뛰면 싸고요. 18광년을 뛰면 비쌉니다. 근데 18광년은 나중에 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요 방송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areer Job을 누르면, 자, 여기에는 초보전에는 이런 빨간색이 안 떠요. 초보전은 안전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안 뜹니다. 저는 초보전을 벗어났고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서 빨간색이 떠요. 이게 초보전에서 안 뜨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목표 시스템과 여기 스타포트까지의 거리가 광초로 써 있습니다. 요거 중요한데, 초보전에도 엄청나게 먼 거리가 나오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일 때는 요 광초가 1000 정도까지 나오는 미션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정말 참을성이 많으시다 그러면 2000 광초까지는 괜찮은데 3000 광초부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지 돼요. 오래. 1000 광초 이내의 미션을 수락을 하시면 되고요. 자, 미션을 만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캐시, 크레딧, 영향력, 그리고 그 제품.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할 때 사용하게 되는 부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판매를 할 수 있는 부품이 나옵니다.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부품은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거든요. 엔지니어링 요런 거, 요 마크 되어 있는 게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 부품을 얻게 되는 건데, 지금 저는 이 행성에
영향력이 낮아서 요거는 안 보여요. 뭐 영향력 이런 거는 차차 알아가시면 되기 때문에 건너뛰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우리는 첫 번째 미션을 받았다. 자, 백백 다 나오시고 첫째 내가 받은 미션을 확인을 하려면 1번 키에 트랜잭션 탭을 넘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있죠, 미션. 자, 요게 내가 맡은 미션이에요. 한번 눌러서 들어가면 아까 봤던 거하고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조심할 거 어벤던 누르면 이 미션을 버리게 됩니다. 자, It's Dangerous 하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의 영어에 엄청난 실력 향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저곳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자, 오토런치 하기 전에 내용 다시 볼까요? 내비게이션 탭 가서 갤럭시 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항로를 설정을 해야지 돼요. 내가 받은 미션으로 어떻게 내가 받은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항성계로 가야 되는가. 여기서 찾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름 유저 친화적이라서 보시면 지구본 모양 있죠. 요걸 누르고 길게 누르면 목적지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미션에는 각 항성계 위에 지구본 모양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요 목록에서 My Active Mission을 누르고 이거를 길게 누르는 겁니다. 여기를 누르는 거하고 요거를 누르는 거의 차이가 뭐냐. 얘를 누르면 이 항성계에 도착해서 이 항성계에서 가야 되는 기지를 다시 찾아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이거를 누르면 오토로 2단계를 다 해줍니다. 이걸 누르면 여기도 선택하고 이 안에 있는 항성계 안에 있는 그 스테이션까지 자동으로 클릭이 돼요.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겠죠. 이거를 길게 누르면 설정이 됩니다. 설정하시고요. 갤럭시맵 나온 참에 초보 구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전부 초보 구역이에요. 마테 시스템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퍼밋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여기를 들어가려면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를 나오는 순간 퍼밋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옹기종기 보이는 이 시스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맨 처음 시작하면 보시게 될 시스템입니다. 여기를 나오면 두 번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캐시 크레딧을 벌고 나오는 것을 추천을 할게요. 자, 나온 참에 하나 더 뒤로 쭉 물러나면 이 게임의 은하계가 보입니다. 이게 은하계입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은하계예요. 이 밑에 보이는 다른 은하계들도 있죠. 이렇게 광대합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곳에 한 점에 불과한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자, 감성적인 이야기는 치우고요. 빠져나오고, 자, 오토 런치 진행을 합니다. 엘리트 덴저러스의 모든 배에는 자동 항법 시스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착륙이 전부 다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트롤 런치 인 프로그레스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착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스로틀을 밀어버리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노란색으로. 그죠? 이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오토런치가 아니에요. 오토런치 할 때는 처음이니까 편하게 스로틀도 뒤로 당기고 스틱도 제자리에 놓고 대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에 첫 번째 스캔을 할 배가 보이네요. 눌러서 스캔을 합니다. 설명을 드릴 좋은데 제가 지금 적지에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 보이는 요게 이제 제 주변의 작은 지도인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빵 나 있죠. 요거는 저 기준 등 뒤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 쪽으로 당겨 와야지 돼요. 자, 천천히 지금 색깔이 바뀌었죠. 저렇게 꽉 찬 흰색이 되면 내 앞에 위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 저쪽으로 워프를 할 수 있어요. 워프 FSD. 자, 아까 설명드린 핍, 저는 위치를 이쪽에 둘반, 이쪽에 둘반, 여기에 하나를 놓습니다. 셋, 요정 비슷한 말이죠. 엔진에 많이 놔야 부스터를 많이 쓸 수 있어요. 시속 300 근처까지 갔죠. 부스터는 점점 떨어지고 핍을 썼어요.
저게 어느 정도 차줘야 두 번째 부스터를 쓸 수 있어요. 지금은 탭을 눌러도 부스터가 나가질 않습니다. 나가야죠. 저 핍이 어느 정도 차야지 두 번째 부스터가 나갑니다. 아, 성능이 안 좋은 장비들. 우와, 정 나왔다. 핍 누릅니다. 바로 점프를 할게요. 저 맞으면 터집니다. 멋지게 첫 점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적진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3 2 1 점프. 첫 번째 성간 점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제가 초보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초보존에서는 제가 두드려 맞을 일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원이 꽉 차 있는 게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더 안에 원이 꽉 차 있죠? 저 부분이, 저게 이제 제가 진행을 할 부분이에요. 자, 이곳이 제가 올 항성계에 보이는 첫 번째 항성, 가장 거대한 별이 됩니다. 자, 이 항성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맨 처음 만나는 별이 무조건 이거거든요. 항성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스로틀을 0으로 뺐어요. 스로틀을 올리면 주변에 노란색 선이 생기죠, 그쵸? 이 노란색 선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이 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온도계가 있어요. 온도계 보이죠? 78% 올라갔죠? 워닝 뜹니다. 저게 80도가 넘어가면 기체에서 연기가 나요. 자, 연기가 좋지 않다는 거는 어느 누구든 알 수 있죠. 이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항성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항상 멀리 이탈하시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자, 제 목적지는 여기 앞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 미션을 1번 탭에서 미션으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를 보고 갈 건데, 자, 리트 덴저러스는 목적지 가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1번 누르고요. 로케이션에서 제가 갈 목적지를 찾습니다. 약 500광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쭉 내리면 미션의 목적지는 항상 무슨 색이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파란색에 여기 데스티네이션 체크가 되어 있어요. 언락하면 여기가 풀립니다. 요거는 꼭 락 상태를 해주셔야지 되고, 지금이 락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언락이 된다는 뜻. 다음이 어시스트입니다. 자, 자동운전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놓으면요, 자동으로 그 목적지까지 운행을 해줍니다. 스로틀을 빼도 상관이 없어요. 속도가 좀 빨라 지나칠 것 같은데 도전을 할게요. 자, 오토크루즈를 해놨고요. 슈퍼 드라이브 어시스트를 해놨고,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접근을 합니다. 슈퍼 크루즈 어시스트 액티브 나와있네요. 역시 세상 좋습니다. 자동으로 접근하고요. 하면서 짬짬이 나와있는 배를 스캔 싶은데 스캔 각이 안 들어오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MN 메가미터 되겠죠. 저게 1.00mn이 되면 슈퍼크루즈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가 제가 갈 스테이션입니다. 스테이션은 이렇게 입구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쨌거나 거리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머리는 왼쪽 아래에 있는 여기를 보면 돼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7.5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7.5km 안에 들어가야지 돼요. 7.5 안에 들어가면 1번 탭, 1번 버튼을 누르고 위에 탭을 컨택트로 넘어갑니다. 컨택트의 첫 번째가 보통 내가 갈 스탑포트예요. 컨택트 가서 리퀘스트 다킹을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 다시 0으로 뺐어요. 저기에 착륙을 하려면 착륙 허가라는 걸 받아야지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행동이 착륙 허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고요. 저는 착륙 허가를 받았고, 제가 착륙할 랜딩 패드가 주어졌고, 자동으로 착륙을 시도를 할 겁니다. 아까처럼 저기 안 나오기만 바라야 되겠네요, 저는.
자, 자동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면 보급, 모든 기지에서 반드시 보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르면 행어 지하층으로 내려가요. 지금 지하층으로 내려가면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일을 보겠습니다. 디스임버크 배에서 내리는 옵션입니다. 내려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한번 내려보시는 것도 재미는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스타포드 서비스를 갈 거고요. 제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미션 보드 가면 위에 파란색 클릭 마크가 생겼죠? 제가 미션이 있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자, 컴플리트 미션, 제가 여기 안전하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미션을 완료한 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면 커리어 잡을 제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레이 아웃 돼 있는 이유가 제가 32개 유닛을 가지고 있을 만한 카고가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배는 카고가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인플루언스 영향력 지금은 이딴 거 필요 없죠. 이거는 나중에 챙기면 됩니다. 돈이 제일 좋습니다. 자, 제일 비싼 보상을 주는 크레딧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막 첫 번째 미션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차 알아가게 되실 거예요. 자, 미션 완료했고요. 백 누르고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까 기지에서, 아까 스테이션에서는 제가 이 배로 점프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이 배는 지금 7.7광년을 뛸 수 있어요. 7.7광년 안에 7.7광년 안에 있는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조 지역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배 갈아타기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가서 여기 기지에서는 파는 게 하울러라는 배가 있는데 우선 사이드와인더는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시고요. 하울러를 구입을 하실 거면 15만에서 20만, 요거 말고 에더라는 함선이 있는데 에더를 구입을 하시고 싶다면 약 30만 정도 자본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울러, 여기 있는 것이 하울러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하울러를 구입을 할게요. 하울러를 구입을 하고, 자, 이 배를 꾸리기 위해서 있는 부속들을 파는 곳이 여기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갈 거고요. 여기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시스템 맵을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간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스템 맵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로 진행을. 저기에 아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 플라팅은 끝났고요. 우선 원식 가겠습니다. 지금 하울러는 10광년을 뛸 수 있습니다. 10광년을 뛸 수 있어요. 빠르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도크루즈 안 쓰고 배랑 부딪히면 돌공을 냅니다. 피해서 그래요. 엔진 램피 모두 놓고 폼이 안 좋아서 부서를 많이 했습니다. 점프하려면 여기 매슬락의 버튼이 꺼져야 됩니다. 이 버튼이 눌려 있으면 점프를 할 수 없어요. 매슬락, 상대방의 인력에 끌려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앨리스 덴저스의 특징,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면
다른 스페이스 심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함선마다 부스터 소리가 틀립니다. 똑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 앞에 보이는 노란색 저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건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도 보시면 64, 67, 69 계속 올라가죠. 좀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타버립니다. 자, 원이 까만 점이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얀 점이 보일 때까지 제가 틀 거고요. 6광초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속도 늦추고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저기 보입니다. 자, 오토 크루즈 쓸게요. 안 그러면 손이 많이 가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오토 크루즈 쓰십시오. 무조건. 슈퍼 크루즈 어시스트 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곳을 가는 이유는 딱 한 개의 부품만 바꾸기 위해서 갑니다. 딱 한 개. 여기 사이드와인도 한 대 보이네요. 미안하게 생겼죠? 그리고 살짝 끝났습니다. 자, 거리는 8km, 8.5km까지 기다리고 1번 키에 누르고요. 테이블 컨택트 넘어가서 리퀘스트 닥킹합니다. 그랜티드 떴죠? 서틀 영역 빼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 착륙 시작합니다. 방금 부스트 쓴 다음에 속도 다른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무 하는 소리가 나죠? 좀 다르죠 아까하고. 자, 착륙했습니다. 스타포트 서비스 들어갈 거고요. 항상 그러면 뭘 해라? 리뷰를 합니다. 습관처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렌즈는 제가 여기 부품 하나 바꾸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뷰 하시고요. 나가고 아웃세팅 들어가겠습니다. 아웃세팅은 무조건 지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시간,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자, 부품을 바꿔볼까요? 한참 유행하던 우주선처럼 생겼죠? 스페이스 셔틀. 유틸리티 아니고 코어 인터널에서요. 이거를 바꿔줄 겁니다. 자, 차이가 뭐냐 보면 프레임, 쉬프트, 드라이브만 써 있고요. SOC가 써 있어요. SCO가 써 있어요. SCO. SCO는 뭐냐면 슈퍼 크루즈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슈퍼 크루즈 상태를 오버드라이브, 초과를 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부품은 A로 갈수록 좋지만 가격이 비싸집니다. 보면 18만 7천 포인트, 7천 크레딧이죠. 맨 처음에는 A 등급을 고집하지 마시고 D 등급을 고르십시오. D 등급이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D 등급으로 고르시고 나중에 A 등급을 섞은 D 등급을 가지고 가시고 궁극적으로는 All A 등급으로 채우시면 돼요. 자, D 등급의 SCO 슈퍼 크루즈 오버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이 유닛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진 것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셀 해도 돼요. 요걸 누르면 지금 먼저 장착했던 유닛을 판다는 뜻이고, 요걸 누르면 먼저 장착하고 있던 부품이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장착하고 있던 거 필요 없어요. 팔아버리겠습니다. 자, 저는 부품 한 개만 바꿨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중요한데 옵셔널 가서요. 하고 가면 클래스 3인데 2. 자, 3이라는 3등급까지 장착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등급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서 리플레이스 가고
카고렉 들어가서 3등급으로 바꿔줄 겁니다. 여기는 셀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다시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3등급 바꿔주겠습니다. 10,000포인트, 10,000크레딧 있었죠? 이제 카고가 몇 개냐? 8개 더하기 8개 총 16개 카고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는데 요거는 바꿔볼 수 있어요. 요 키 있죠? Z하고 C를 누르면 사이클 해볼 수 있다. 카고가 먼저는 4톤이었는데 16톤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제 16톤짜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진정한 트럭커가 되신 겁니다. 이것 세 개는 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배마다 이건 무조건 달려 나오고요. 어드밴스 다킹을 꼭 고르세요. 이게 있어야지 자동 이착륙이 좀 더 편해집니다. 슈퍼크루즈 어시스트 이거 없으면 아까 보신 슈퍼크루즈를 할 수가 없어요. 쉴드나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손 안 대게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카고 2개만 채워줬어요. 보니까 그 카고를 보장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저는 소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코어 익스터널에서 코어 인터널에서 핵심 그 내부 부품에서 요 프레임 시프트 드라이브를 SCO 버전으로 바꿨고요. 옵셔널 인터널 옵션 내부 부품에서 카고를 확장했습니다. 총 16톤의 카고를 칠 수 있어요. 빠져나갔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배는 얼마를 뛰게 되느냐 하면 22광년을 뛸 수 있습니다. 22광년 엄청나죠? 엔진을 바꾸면 더 멀리 뛸 거예요. 자, 이제 웬만한 곳은 원스탑으로 갈 수 있고요. 카고도 16톤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을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데 함선에 6만, 감선 사는데 6만, SCO 사는데 6만, 카고 2개 2만, 만만 해서 2만, 총 해봤자 한 12, 3만 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20만, 25만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이는 리바이 코스트라는 데 있습니다. 리바이 6,000 크레딧. 이 배가 폭파하면 6,000 크레딧을 내야 이 배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슈퍼크루즈 SCO를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배는 폭발할 수 있죠. 공격을 받든 충돌을 하든 사소한 실수를 하든 폭발할 수 있어요. 배가 폭발하게 되면 이 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일정 포인트를 지불을 해야 리스폰을 해줍니다. 바로 그 리스폰을 위해서 추가 크레딧이 필요해요. 엘데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Don't fly without rebuy. 재구매 비용 없이 비행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재구매 비용이 없으면 좀 복잡합니다. 꼭 재구매 비용만큼은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빠져나오고 소리 다르네요. 좋네요. 저는 베슬락 지날 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SCO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베슬락 이탈했습니다. 목적지 안 잡고 바로 프레임 시프트 드라이브 FSD 걸겠습니다. 자, 이제 슈퍼크루즈 항성간 슈퍼크루즈 모드에 들어갔고요. SCO는 언제 쓰느냐? 이 항성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그렇죠. 있네요. 자, 11만 3천 광초 걸리는 곳에 별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가고 싶다고 하면 아까 제가 1000광초 이상은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너는 또라이야. 또라이가 아니고요. 아까는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됐다면 지금은 SCO를 달았기 때문에 자, 부스터 키를 누릅니다. 슈퍼크루즈 오버드라이브 액티베이티드 슈퍼크루즈 오버드라이브가 걸립니다. 자, 이 기능은 뭐냐 하면 슈퍼크루즈를 과열시켜요. 과열시키는 대가는 제가 지출하는 대가는 연료와 온도입니다. 제가 얻는 것은 속도예요. 방금 엄청난 속도를 경험을 하셨죠? 여기에 있던 11만이 순식간에 10만 단위로 줄어들었습니다.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슈퍼크루즈 SCO를 웬만하면 모든 배는 SCO를 장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알기로 호라이즌 이후부터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연속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처럼 쿨타임이 좀 있어요. 온도도 엄청나게 올라가죠. 90도가 넘게 올라가요. 연료 소모도 심하고요. 그러나 목적지에 굉장히 빨리 도착을 합니다. 96,000으로 줄었어요. 아까 11만이. 아까 사이드와인더 있을 때는 꿈도 못 꿨던 거죠. 쿨다운을 걸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해 볼게요. SCO 슈퍼크라이즈 오버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조작이 뜻대로 잘 안 돼요. 조작이 잘 조심해야지. 조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연료를 다 소진을 할 생각인데 궁금하네요. 이거 오버드라이브 계속해서 오버히트 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해볼게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계속 오버드라이브 걸어볼게요. 온도가 100도는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연료는 다 쓸 거고요. 연료 무섭게 줄죠? 연료 무섭게 줄어듭니다. 200도 넘어갔고요. 엄청 떠들어댑니다. 뭔가 데미지가 많이 됐나봐요. 자, 비행을 하다 보면 연료를 제가 착륙할 때마다 채우십시오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연료 잔유량이 25%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이 연료를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볼게요. 의도치 않게 연료를 다 쓰면 멈춰버립니다. 우선은 멈춰버립니다. 지금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가 없어요. 연료가 돌아갈 만큼의 연료가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폭을 하면 됩니다. 벨에 자폭 모드가 있어요. Self Destruct. 만약에 연료가 하나도 없다, 할 수가 없다 하면 자폭을 선택을 합니다. Confirmation 나오죠. 3초, 2초, 1초 생각을 하고 자폭을 쉽게 도와줍니다. 제가 한 실수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온도 계속 올라가고요. 20초 안에 자폭합니다. 10초. 안타깝지만 우선은 자폭했습니다. 연료가 없을 때 자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있던 가장 가까운 기지 스테이션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대가는 가지고 있던 카고, 탐사기로 이런 것들을 상실을 해요. 그리고 리디플로이에서 요 돈을 내야지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리바이를 내야지 돼요. 제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려줍니다. LD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료를 항상 보급을 하시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릴게요. 연료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해적 만났을 때 도망치는 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설명은 드렸어요. 해적 만났을 때 도망치는 방법하고 행성에 착륙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빼고는 제가 일단 설명은 드렸거든요. 자, 옵션은 꼭 설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항성간 점프할 때 어떤 키 눌러야 되는지 다 기억하시는 게 좋고, 행성 안에 노란 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성, 항성 둘 다 노란 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맨 처음 할 때는 코리어 미션으로 충분히 크레딧 확보를 한 후에 30만 정도 된 후에 항선을 바꿔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0만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돈이 남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모자르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오, 벨드의 유명한 속담. 자, Don't fly without rebuy. 재구매 비용 없이 비행하지 마시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들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툰 영상이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비행하면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57 Commanders. 57은 경례하는 모습을 나타낸 이모티콘이거든요. 0하고 7자를 붙여서요. 이렇게 요거를 57이라고 그러면 57 Commanders fly safely